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늦은 밤 부모님께서 심부름을 시켜서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처럼 어디에나 가게가 가까이 있고 밝은 곳이라면 어려움 없이 다녀오겠지만, 이게 20분에서 30분은 걸어가야 하고 가로등 하나 없는 그런 곳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사연은 함께 낚시를 하는 지인의 사연입니다. 그럼 지인에게 들은 사연을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대 후반인 지인이 어린 시절 살던 곳은 버스를 타려면 한참을 걸어서 나가야 하는 그런 시골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마을에는 가로등도 없었고 길 주변에는 산은 아니지만 울창한 나무숲이 있었는데, 그곳은 낮에도 빛이 안 들어올 정도로 어두웠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려면 이곳을 지나서 20분에서 30분 정도 가야 하는데, 가게도 버스 정류장 옆에 할아버님과 할머님께서 하시는 작은 구멍가게 하나가 전부였었다고 합니다. 좋은 건 늘 가게에 계시고 밤잠도 없으셔서 늦은 시간에 가도 장사를 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였대요. 지인이 들려준 사연은 88년 겨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지인은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고 아버님과 고등학생인 형, 이렇게 셋이서 살았는데,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약주가 많이 드셔서 거의 매일 약주를 드셨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분은 아니셨고 그냥 홀로 방에서 조용히 드시고 아침 일찍 나가셔서 일도 착실하게 하시는 좋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전에는 절대 술 심부름도 시키지 않으셨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경험을 한 그날은 아버님께서 집에 사다 놓은 술이 떨어진 걸 잊으셔서 형은 공부를 해야 하고 아버님께서는 할 일이 있으시다면서 지인에게 부탁조로 술을 좀 사오겠냐면서 심부름을 시키셨다고 하세요. 심부름 값도 주시고 형이랑 같이 먹을 것도 사오라고 하시면서요. 지인은 아버님께서 시키시는 심부름이니까 당연히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서려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없던 눈이 세상 새하얗게 쌓여있고 하늘에서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한방눈이 내리더래요. 아버님께서도 같이 나오셔서 이걸 보시고 일 마치시고 직접 다녀오시겠다고 하시는데, 지인은 그냥 자기가 직접 다녀오겠다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면서 집을 나섰다고 해요. 그리고 지인은 눈이 내리는 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가로등 하나 없어서 정말 어두운데, 눈이 내리면 그나마 환하게 주변이 보여서 덜 무서웠기 때문이랍니다. 지인은 그래도 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해요. 눈이 내려서 주변도 환하고 달도 밝은데 밤길이니까 겁이 당연히 난다고 하더라고요. 지인은 진짜 겁나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아까 말씀드린 나무숲입니다. 거긴 정말 낮에도 지나가면 무서울 정도라는데, 숲이 얼마나 빡빡하면 그 숲에는 눈조차 쌓이지 않았더래요. 그곳을 지날 때 안 무섭다, 아무것도 없다, 안 무섭다 막 속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거기를 지나갔는데 웬걸 있더랍니다. 무언가 숲 안쪽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하나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지인이 쳐다보니까 진짜 여러 개의 안광이 보이는데 그게 지인 쪽으로 슬금슬금 오고 있더랍니다. 지인은 그냥 냅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었대요. 그랬더니 그 안광들도 지인을 향해 달리더래요. 지인은 그때 달리면서 막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정말 정신없이 달린 지인은 숲길을 빠져나왔고, 마침 공사를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강목이 있어서 강목을 들고 뒤를 돌아보니까 무슨 짐승 같은 것들이 지인을 쳐다보는데 마치 커다란 개들 무리로 보였었다고 합니다. 지인은 그것들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여차하면 강목을 들고 싸울 생각으로 그것들을 노려보니까 그것들도 잠시 머뭇거리다가 뒤돌아서 다시 숲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도 지인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강목을 들고 뒷걸음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멀어져서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강목은 그때까지 버리지 않았다고 해요. 한겨울에 땀나게 달린 지인은
가게에 도착했고 술과 과자 몇 개 사고 나가려는데 할아버님께서 강목은 뭐냐고 물어보셔서 아까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몇 해 전 옆 동네 개 농장에서 개들이 도망쳤다고, 이것들이 이제는 가게 앞까지 왔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말 조심해서 가야 한다고 알려주시더래요. 지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공동묘지 쪽으로 가기로 했었답니다. 공동묘지 쪽은 느낌이 오싹해서 그렇지 숲길과는 비교도 안 되게 환해서 그쪽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지인은 손에 강목을 꽉 쥐고 발걸음을 공동묘지 쪽으로 바꿨는데요.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앞쪽 묘지 부분에서 무슨 시커먼 것들이 보이더래요. 지인은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데 그것들이 지인을 발견하고 지인 쪽으로 슬슬 움직이더랍니다. 아까 가게에서 산 것들을 바닥에 내려놓은 뒤 그것들을 견제하면서 슬슬 뒷걸음으로 움직였고, 그것들은 지인을 보면서 으르렁거리는데 이게 아까 할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맹견들 같더랍니다. 크기도 크고 얼룩덜룩하고 누렇고 한 6마리 정도였다고 하는데 금방이라도 덤빌 기세로 지인을 노려보더래요. 뒤로 가던 지인은 뭐가 등에 닿길래 깜짝 놀랐었는데 이내 큰 나무라는 걸 알았고 나무에 등을 맡기고 두 손은 강목을 꽉 쥐고 덤벼들면 싸울 생각으로 노려봤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지인 쪽으로 오던 개들이 갑자기 낑낑거리면서 더는 오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이내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빠른 속도로 도망을 치듯 달려갔다고 합니다. 지인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것들 동행을 살핀 뒤 아까 내려놓은 물건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때 누런 종이봉투에 물건을 담아주셔서 눈에 바닥이 젖고 담은 먹거리들이 쏟아져 있었대요. 지인은 그것들이 또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잽싸게 풀듯이 담아서 찢어진 목도로 싸서 들고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근처부터 아버님을 부르면서 달렸고 지인의 목소리를 듣고 놀란 형과 아버님은 밖으로 뛰쳐나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지인 손에 들린 강목과 지인 상태를 본 아버님께서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고 지인은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니까 아버님은 화가 잔뜩 나셔서 들어가셔서 낫을 들고 나오셨다는데 형과 지인이 억지로 말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은 아버님께 드리고 물건을 싸서 가지고 온 종이봉투는 형에게 준 뒤 잠시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형이 울면서 달려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속에는 색이 다 바랜 팔찌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인 형은 그 팔찌를 내밀면서 이거 어디서 났냐면서 막 울었답니다. 빛이 바랜 팔찌는 원래 오색 팔찌였었고 지인과 형에게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아들들이 건강하기를 바라시면서 직접 짜주신 거라는데 형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에 팔에 차고 다니지 않아서 지인은 마음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했었대요. 그런데 형 말은 어머님 돌아가시고 마지막 보내드리는 길 보고 내려오는 길에 팔찌가 끊어졌었는지 앞만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몇 번을 갔던 길도 다시 오고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없어서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했었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게 빛이 다 바랜 상태로 종이에 얼어붙어서 달려있더랍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형제의 대화를 듣고 나오셨는데 그 팔찌를 보시고 지인과 아버님과 형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로 아버님께서는 술을 완전히 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팔찌, 이게 다시 지인의 봉투에 붙어서 온 건 정말 우연일까요? 지인에게 덤비던 그것들이 갑자기 겁을 먹고 돌아간 건 왜 그런 것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많으시겠죠. 저는 그런 분들 이해합니다. 저도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랬었으니까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